책 권하는 사람 오고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이러스 쇼크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써놓은 책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 쇼크가 가장 여러분에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책이다 생각을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 최강석입니다. 최강석은 동물 전염병 국제 전문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물 바이러스 전염병의 국제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몽골 등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국제협력,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낸 것은 5년 전입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창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전파되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막 번지기 시작한 2020년 이 책을 다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책만큼 적절한 책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속출했죠. 그리고 2021년 올 2월 달에 WHO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시작해서 족제비, 오소리와 야생 토끼에 옮겨지고 다시 인간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26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통계 잡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670명 정도가 죽었고요. 9만 5천 명 정도가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 현재도 400여 명 정도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을에 백신이 개발이 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잡히리라는 보장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나 돼야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에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과 접촉을 많이 하는 또 다른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전파 경로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과 가축들,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재래 가축 시장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가축 시장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은 양자강 유역에 있는 교통 유지로 사통팔달되는 곳입니다. 예전에 삼국지에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교육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숙주가 박쥐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박쥐에서 사냥고양이, 낙타 이런 동물을 거쳐서 번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스는 박쥐 바이러스가 사냥고양이를 매개로 했고요. 메르스는 박쥐 바이러스가 낙타를 매개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쥐일까요? 박쥐는 수백만 마리까지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유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체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대형 과일박쥐는 번식기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과일을 먹는데 그 과정에 소화되지 않는 과일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염된 과일에 많은 바이러스가 묻혀 있고요. 그를 돼지나 개나 말이나 낙타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먹으면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개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개체수를 뜻하는 기본 감염 재생 지수입니다.
기본 감염 재생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염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홍역 바이러스라면은 인간 집단 내에서 매년 발생하려면 최소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이 크게 돈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인류가 유목 생활을 접고 농업 정착 생활을 하던 1만 년 전, 야생동물이 가축화되면서 상당수 바이러스들이 동물로부터 전이되어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9세기입니다. 인류가 도시에 밀집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거주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고 집 안으로 가축들이 대거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때 출현한 것이 천연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수어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 이런 것들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죠.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출현해서 1년 만에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이러스는 가장 원시적인 생물종입니다. 그래서 약 10,000개 정도의 유전자 핵산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매우 적은 숫자여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돌연변이나 유전적 변화가 생기면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종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한 세대를 거치는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 하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세대를 교체하는 동안 약 한 20년에서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면 바이러스는 수만 세대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른 유전적 변이가 가능하고 광속의 세대 교체는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이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숙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연 숙주라는 정해진 서식처에서 살아가면서 숙주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바이러스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숙주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면역체계를 가동하면서 강력히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의 감시망이 가동되기 전에 격렬하게 증식하려고 하고요. 숙주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에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 격렬하게 이깁니다. 대부분의 싸움에서는 숙주가 이깁니다. 그래서 동물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바이러스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만약 숙주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실패하면 그때부터 바이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숙주의 면역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변하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숙주의 지속적인 생명을 위협하면 바이러스의 번식과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이 종간 장벽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이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과 조류의 세포 수용체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사람과 조류가 가진 세포 수용체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조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동시에 감염되면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서로 혼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변이가 일어납니다. 일종의 믹서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보건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건, 동물 보건, 공중 보건, 이 세 가지 보건 섹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해결책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전염병이 시작되면 코로나19에서 보듯이 당분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 백신을 접종해야 되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영화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는 웬만한 사람은 다 봤을 겁니다. 맷 데이먼,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으로 한 영화고요. 바이러스가 퍼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주 수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였고 현재 상황과 가장 흡사하다고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걸리면은 48시간 내에 사망한다는 신종도리 독감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 성남시가 폐쇄되고 그를 구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군의 알력과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얘기, 장혁과 수혜가 주연으로 한 감기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는 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매우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군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 바이러스 쇼크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별 3개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